잠깐 순간 이동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계속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예, 오늘 와, 야 이거 오부 순서 엄청나게 사람 많네요. 예,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아니고 예, 제가 11시 반이면 나가지 마세요. 밥 먹으러 조금 이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곤 했는데 야, 10시에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제가 싫어서 도망가시는 분 아니면은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가 최근에 이 코가 좀 얼었었어요. 예, 원래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몇 달째 알코올은 예, 입에다 대본 적도 없을 정도로 술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람인데 요새 겨울 나면서 요새 날 따뜻하기 전에 바짝 추웠었거든요. 그때 코가 좀 얼어가지고 한창 화면으로 보시기에 진짜 뭐 완전 주사 부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코가 제가 보기에도 왜 저렇게 빨가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 자, 오해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코올 홀릭은 아니고 네. 그러게요. 러시아도 아닌데 얼더라고요, 저는. 예, 이것도 이 오른쪽만 얼어가지고 예,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요? 제가 어딜 봐서 야 그새 한 500명 나갔는데 이게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예, 좀 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래요. 예. 자, 예, 어쨌든, 네. 자, 지금 오늘 시장 보니까 또 양극화다. 예, 코스닥은 신났고, 코스피는 좀 내렸고, 뭐, 어저께 약간 지수상으로 보면은 조금 그 막판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끌어당긴 게 조금 있었는데, 뭐, 그 부작용이라고 잠깐 할 수는 있겠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장이 사실 뭐 편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늘 예, 주장한 게 뭡니까?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고 사는 날이다. 어제는 제가 아침에 공개 방송하면서 예, 20포인트 올라 있을 때 예, 오늘은 사기 좋은 날이 아니라 팔기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어제 뭐 지수가 오후 들어서 쫙 예, 기빨리면서 엄청나게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은데 예.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간밤에 제법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만큼 네, 많이 빠졌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시장 이제 개념치 않는다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뭐 우리 회원방이나 이런 데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2% 빠지고 다우가 지금 4만이 간당간당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이 침체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직은이라는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계속 어제도 좀 비슷한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지금 거의 그 최저 수준까지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 맛이 간다 이런 거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 거의 최저점까지 지금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더 빠질지 물론 이제 트럼프가 계속 관세 가지고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시장에서는 피곤하다 이러면서 장을 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뺄 수 있는 만큼은 웬만큼 내려왔다. 근데 JP모건 같은 데서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예, 목표가를 120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종가에서 딱 반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굉장히 높게 불러서 3, 400불 이상으로 부르는 데도 있어요. 예, 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가장 최신으로 불러대는 데가 뭔가 되게 파격적으로 예, 약하게 불러대니까 예, 관련해서 조금 이럴 수도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어제는 결방이 아니라 장중 공개 방송을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장중 공개 방송 하면은 결방한다고 그저께 안내 드렸잖아요. 예. 그저께 안내 드릴 때 못 들으셨던지 아니면 안 오셨던지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그저께 마치면서 오전 시간 굿모닝 작전 잘 보시고 1시 넘어서 오후 시간에는 안 하니까 제 공방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음, 음? 제가요? 예. 돈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분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승질내는 분이 하나 등장을 하셨나? 예. 좀 아니 듣기 쉽고 뭐 별로인 것 같으면 안 들으면 되지. 예. 어, 뭐 저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예. 되게 말투 자체가 싸가지가 되게 없네요. 예. 어,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제가 여기 제목을 글쎄, 미국보다 견조하다고 썼고, 전고체랑 로봇의 콜라보라는 말이 오늘 전고체 쪽하고 로봇이 아침에 센데 사실 로봇은 직접적으로 왜 센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 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고체는 아까 아시겠지만 뭐 삼성 SDI가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전고체 라인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아침에 이수 스페셜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왜 여기에다 로봇을 갖다 붙여서 콜라보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봇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 가끔 뭐 중국산이다 뭐다 해갖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막 뭐 날라차기 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막 포장이 돼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가동하는 시간 자체가 1시간짜리 뭐 10분짜리 20분짜리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성능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전고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전고체를 달아야 뭐 전고체도 전기차에 붙이면 주행 성능도 높아지고 물론 뭐 화재 위험도 많이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로봇이 결국은 더 휴머노이드 쪽으로 뭐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전해가지고 1시간밖에 못 씁니다 이러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연해서 뭔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그렇게 안 쓰면서 장기간 그냥 한 번 충전해서 뭐 우리가 노트북 쓰듯이 지금 요새 노트북 광고 보면은 뭐 한 번 충전하면 25시간 쓴다고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3월달 어저께 그저께 보여드릴 때 3월달 유망주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20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전고체가 2개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마이너스 한 15% 이상 났었어요. 이수 스페셜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스를 넣어놨었는데 뭐 20개 중에 한 15개는 꽤 올랐는데 나머지 5개는 빠졌는데 그 중에 전고체는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뭐 삼성 SDI에 저 2조 원 유상증자 가지고 크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빠졌었거든요. 전고체가 한 2, 3주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뭐 전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마땅치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어떤 상황이라는 게 사실 다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여부를 누구도 잘 모르죠. 그래서 뭐 다정히 넘겨짚어서 얘기할 뿐인데 뭐 보셨는데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끼셨다고 하면 뭐 그건 또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해주시면 뭐 안 해주는 대로 그냥 무난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글쎄 제가 2월 말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얘기 들었는데 그때 이수랑 레이크 샀다가 물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올라오는 그림으로 빨리 또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전고체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가 3가지잖아요.
하나는 전고체, 하나는 유리기판, 하나는 양자. 서로 왔다 갔다 자웅을 좀 겨루면서 힘겨루게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네, 어쨌든 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당연히 언급을 드리려고 제목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6부 순서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사실 6부랑 7부랑 또 오시는 분들의 면면이 다르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감격해갖고 좋아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야,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정보체니 로봇이니 떠들어준다 그래서 누가 돈을 주기라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얘기한다고 뒤에서 돈 주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하등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옮겨진 거 오늘 금요일 날 지금 원래 하시는 우리 홍 대표님이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7부 하던 11시 반 거를 임시로 오늘만 땜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부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영속적으로 옮겨온 게 아니고 그냥 임시로 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도 원래 댓글 그렇게 많이 대응을 안 하는 편인데 뜬금없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본래 내용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죠. 한 달 동안 유효한 2월 월간 파트너 지난주 주간 베스트 격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랑 미국 증시랑 이제 좀 따로 노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랑 이렇게 헤어질 결심하는 게 자 오늘 보더라도 어쨌든 코스닥 오늘 미국이 견줄 시장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2% 정도 빠졌는데 웬걸요? 끄떡없이 지금 1%대 중반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주초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그런 조류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시장에서는 방금 또 감사의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어제 양자주 올라가는 건 사실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해서 올렸다기보다는 어저께 새벽에죠.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아침 기준으로 양자 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날 우리 양자전략위원회 또 출범도 했고 양자컴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인 로드맵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자주가 어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분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얼마나 셀 거냐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이슈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그저께군요. 어저께 그저께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도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에서 양자의 날 20날 기준으로 해서 또 예정되어 있는 어떤 서밋이라든가 포럼이 있으니까 개발자회의 비록 오늘 그러니까 어제 썼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양자주가 좀 주춤했죠. 그죠?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올라갈 이슈가 있으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다시 요거 한번 눌림목 과정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어제 셌던 순서대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요새 감격하는 건 요 파이버 프로라고 있잖아요. 제가 수익 플러스 아침 코너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사이에 이거 4번이나 전략 이거야말로 진짜 누가 보면 돈 받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은 절대 없지만 야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전략주로 4번이나 얘기하냐. 그렇게 꼼꼼하게 보신 분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너무 좋으니까 회사가 여러분들도 좀 끌고 가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파이버 프로를 한 달에 4번이나 지금 전략주를 말씀드렸어요. 예, 뭐 기억을 하신다고 하면 와, 저 인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파이버 프로 얘기한다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저 종목을 끌고 간 건 아니지만 뭐 주가야 제가 끌고 간 거 아니죠. 근데 예,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새로운 신고가 나면서 방금 제가 장중공개 방송을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예, 코엑스를 언제 다녀오겠습니까? 예, 가고 싶었지만 못 갔죠. 예. 5시, 4시 반까지밖에 입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뭐 공방 끝나면 4시가 되는데 예, 여기 서울역 기준으로 코엑스까지 4시 한 30분 만에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4시 좀 넘어서 저기 안성에 상갓집을 갈 일이 생겨가지고 출발을 막 했는데 서울 강남 벗어나는 데만 한 1시간 반은 걸린 것 같습니다. 결국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서울역 강남 뭐 이른 새벽 기준이야 뭐 한 20분대도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오후가 되면 뭐 1시간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원래는 그저께 제가 옹달 책방 강남역에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일찍 끝나면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3시 반쯤 끝나는 걸로 돼 있다가 4시가 훨씬 넘어서 끝나는 바람에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못 가죠. 이따가 또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갖고 결국은 못 가요. 예,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됐네요. 예.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오셔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언급을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이 근데 오늘 로봇주 올라간 게 사실 직접적인 뉴스는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참여한 그 자동화 사업전 400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 한 반 정도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회사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오늘 뭐 끝나면서 어떤 이슈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솔직히 오늘 로봇주가 막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전구체 배터리랑 연결해서 그냥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것뿐 지금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인 뉴스를 찾아봐도 뭐 일부 뭐 매일 그냥 루틴하게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뭐 세상을 지배한다든지 뭐 많이 등장할 거라든지 이런 이제 의례적인 얘기야 늘 기사가 되고는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빅테크들이 또 뭐 참전을 해서 더 개량된 뭘 내놨다든지 이런 기사는 오늘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아침부터 막 로봇도 요새 이제 힘이 좀 붙었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랑 MOU를 맺어놓은 지금 티로보틱스랑 뭐 클로봇이 어쨌든 나름대로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하이젠도 세고 뭐 다른 것들 좀 센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근간은 레인보우가 어디랑 지금 계속 확장을 하느냐 부분이에요. 엊그제도 레인보우가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MOU를 맺고 있는데 다음번이 또 뭐가 될까요? 이거 타겟을 빨리 아시는 게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뭐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이제 관심을 좀 뭐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만큼 빠지네요. 지수가. 네. 어저께 동시만기 끝나고서 조금 해이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지수가 다 똑같이 버티는 게 아니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일단 대형주들이 세요. 알테오젠이 6% 정도 상승하고 또 LS그룹 계열의 뭐 LS 머티리얼스가 8%, 또 일부 미용기기 쪽도 여전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소부장들도 오늘 강하고요. 뭐 메디톡스 같은 것도 7%. 그러니까 조단위급 올라가는 애들이 꽤 세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안 좋거든요. 지금 이노베이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조차도 지금 6% 빠져서 나머지 전고체는 살려주는데 정작 얘는 지금 엄청나게 약하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증자는 뭐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 제가 내용을 잘 안 읽어봤는데 아이고 일반 공모 방식이네. 주주 배정 방식이면 뭐 시장에서 아무리 날고 포장을 잘해줘도 사실 승질 낼만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제 증권시장이라는 데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상장도 하고 뭐 돈이 필요하면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유상 무상 뭐 이런 거 때려서 인볼브를 시키는 게 뭐 원래 기능이기도 하고 뭐 권리일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요새 조류상 삼성 SDI가 이게 진짜 뭐 돈이 없는 거냐? 어떻게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좀 괘씸죄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삼자 배정도 탐탁치는 않아도 그래도 그거는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건 아니니까라는 상황에서 뭐 1년 정도 돈을 되게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래도 긍정적인 반향이 나오는데 주주 배정하면 솔직히 뭐 삼성전자가 해도 아마 빠질 겁니다. 어유 천하의 삼성전자가 그럼 진짜 많이 빠질 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만약 5조나 10조라도 하기라도 하면 어머 삼성이 돈 떨어진 거야 이러면서 아마 극악스러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뭐 얘 쪽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2차전지 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요. 물론 하는 건 대부분 시설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확충한다라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뭐 증자의 사유다 이렇게 밝힌 거는 같은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얘기는 야 삼성 SDI가 2조 원이 조달이 안 돼서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나머지 2차 전지는 뭐냐라는 시각인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미끄러지는 건 뭐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못 구해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까라는 상황. 이거 뭐 아니 삼성전자가 하다못해 M&A도 안 하고 있어갖고 100조 정도의 유동현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계열사끼리 조금 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의 곡간도 간당간당 할 거라는 이제 예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은 어차피 하나의 사실을 보고 나머지들을 다 추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일단은 뭐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서 어떤 돌을 던진 건데 이게 약간 이제 뒷다리로 가다가 뭐 개구리를 밟았다든지 아니면 평온한 호수에 그나마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파장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사실은 뭐 아까 전고체만 올라가는 것만 보면 와 그랬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약간 좀 다른 방향성을 좀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보면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전고체와 로봇의 콜라보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로봇이 어차피 작동을 오래 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더 심각한 건 제목을 그대로 정말 하자고 치면 2차 전지는 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까 이렇게 붙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지금 종목들 아침에 한 3, 40분 센 것들 중에 연속성이 없이 떨어질 만한 애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 아까 로봇주 같은 경우도 아침에 3, 40분 워낙 달리길래 저거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아침에 3, 40분 1시간 세게 달린 뭐 선행마적인 종목들이 또 오후 되면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 대신 또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 보니까 필요회사 관련주들 DSC가 아무래도 가장 앞서고 있는데 메타에서 지금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부 입장도 있고
회사가 어떤 결정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뭐 분명 제안은 온 것 같은데 3월 달 내로 뭐 회답을 주기로 했을 것 같고 과연 뭐 인수 당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자존심을 지키고 국내 토종 뭐 스타트업으로 남을 거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뭐 오늘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이슈인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난주에 방영돼서 나름대로 본 분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게 지난주에 아마 1화부터 4화까지가 공개됐고 오늘이 추가적으로 5화부터 뭐 8화든가 이렇게 공개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펜엔터 같은 경우 15%까지 끌어올리면서 관련된 흐름들을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뭐 알테오제는 지금 뭐 어느 분이 거기에 뭐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뭐 곧 뭐 라이센스 아웃이 또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조금 세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뭐 펜엔터랑 엮어서 볼 종목은 지금 뭐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M83 같은 경우가 특수 효과를 담당했고 일주일 전쯤에 한번 너자2 가지고서도 한번 상한가 갔던 종목이라서 만약 DSC가 조금 더 한 차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가는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퓨리오사 관련해서 DSC가 이제 세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4x4라든가 엑스페릭스 같은 거 사업적으로 조금 엮여 있는 뭐 그런 류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도가 좀 그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 낙폭이 커지는 건 한편 레이저만 올라갈 건 아닌데요. 그 지금 보면은 한빛 레이저니 이런 애들은요. 그 어차피 레이저 커팅 장비예요. 그게 커팅을 하는 게 유리만 자르겠어요. 반도체 들어가는 어떤 뭐 그런 아니 또 2차 전지 쪽도 그런 뭐 각을 잡는 어떤 뭐 물체라든가 이런 거 커팅하는데 그게 비단 뭐 유리기판만 커팅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올라가는 그 소부장 특히 장비 회사들 보면요. 이게 반도체에도 쓰이고 디스플레이도 쓰이고 뭐 유리기판에도 쓰이고 또 2차 전지도 쓰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결국은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당연히 그쪽이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결국 쓰다 보면 여기저기 다 쓴다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엘로빌리티는 오늘 뭐 또 한 8,900억짜리인가요? 사우디 복합 뭐 화전인가 뭐 하나 또 수주했다 그래갖고 요새 수주 뭐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는 어제 좀 쫙 밀렸더니 오늘은 그냥 보합 정도 나오는데 20날 이것도 이제 다음 주 그 목금 사이에 FDA 승인권이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또 뭐 퇴짜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펜엔터 같은 거 올라가고 이러니까 스튜디오 미르 같이 또 우리나라 최대 또 애니 제작사 이런 것들도 살짝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류들은 뭐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무관하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에는 뭐 디즈니 만화 아니면 안 된다 이랬지만 요새는 뭐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시장을 또 많이 침투를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애니메이션 방영하는 것들에 대한 인기도 좀 있고 요새 또 SMG엔트 같은 것도 신고가 나는 흐름 같은 거 보면 이쪽 그 컨텐츠라든가 IP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오늘 어쨌든 뭐 주제를 기준으로 오늘 지금 시장은 뭐 한 30분 전과도 또 사뭇 다른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CPI, PPI 가지고 시장이 사실은 이게 인플레를 이제 막아준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엊그제도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게 인플레를 막아주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될까 봐 걱정이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인플레 막아준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 이거죠. 예. 생각보다 PPI, CPI가 안 나왔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게 뭐 관세 때문에 성질냈다 이러지만 가장 근간은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 금리를 빨리 안 내리느냐? 이게 또 뭐 트럼프의 입장이겠고요.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연준에서 이제 미적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관대로면 일부러 증시든 경제든 내가 스스로 뭐 자폭을 해서라도 망쳐갖고서 연준이 저 상황을 보고서라도 억지로라도 금리를 내리게 만드는 뭐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데다가 이제 악재성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거죠. 관세도 이게 매겼다가 취소했다가 유럽에서 미국산 위스키 50% 매긴다고 하니까 무려 또 200%를 들고 나와서 매긴다고 하니 트럼프가 어제 아침 기준으로 얘기했던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시작되면 나는 별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까지는 난 되게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스스로가 얘기한 유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남들이 50% 매기면 난 200%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예. 하여튼 뭐 자기 입맛대로 재단해 갖고 얘기하는 거에 뭐 너무 많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과연 이걸 기준을 두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사실 미국 시장이 흘러간 저 궤적을 보고 그냥 무조건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근데 다만 트럼프가 얘기한 것들이 미국 시장이 조금 요새 부진한 거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게 빠지면 다 트럼프 때문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조류마저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근데 아랑곳 안 하잖아요. 예, 나는 그냥 요새 그 밑에 루비오 장관도 그렇고 증시 안 본다. 예, 난 지금 안 봐. 어차피 중장기로 미국이 체질 개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는 계속 하는 거라서 안 본다 지금. 예, 지금 그러고 지금 뭐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난 안 믿는다. 곧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예. 그런 양반한테 증권 시장이 빠진다고 아무리 아우성 쳐봤자 안 먹히겠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의도된 바인데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망가지는 걸 보여줘야 연준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신을 두고서 지금 그거에 의거해서 의도적인 연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준이 물러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지금 저런 극악스러운 언행 이런 것들도 과히 뒤로 물러나지는 않겠죠. 계속 그냥 주장을 하겠죠. 일방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간밤에 빠졌으나 우리는 좀 달랐는데 지금 뭐 코스피는 뭐 그만큼 빠진 건 아니지만 조금 주춤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2차 전지 대장주들 완성업체들 비중이 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 4% 정도씩 포스코 그룹 자체도 사실은 2차 전지의 뭐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7% 빠지는 게 나머지 그냥 이게 삼성의 문제냐 아니면 뭐 삼성 SDI 문제냐 이걸 좀 뛰어넘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거 대기업들이 돈이 좀 있다더니 이거 없는 건가? 뭐 이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중간 선거 대비라고 하셨는데 그걸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빠꼼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전혀 안 흔들리고 그냥 우직하게 있을 수 있느냐의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거기서 이제 뭐 늘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야 이거 이번엔 진짜 뭐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시장도 경제도 몇 년에 한 번 진짜로 사단이 나잖아요. 뭐 다 막아서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도 난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건 이번에 그냥 장난치다가 이러고 또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이 치부하는 순간 정말 아작나는 날, 아작나는 기간, 아작나는 뭐 달 이런 것들이 따라올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요사키인가 뭐 부자 아빠 무슨 가난 아빠 쓴 사람 그 사람 뭐 맨날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랬다가 조금 또 올라가면은 득달같이 시장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시 뭐 거봐라 내가 빠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고 앉았는데 상종하기 어려운 부류의 헷가닥인데 어쨌든 뭐 장이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외까지 몰려서 그게 그냥 평소에 한 2, 3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두어 번쯤 나오는 그런 좀 결국은 다 올라가니까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딱 그 경계선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 한 1, 2%좀 더 빠지면은 불장 끝났다, 뭐 배어장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이 훨씬 미국 시장에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과연 어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주목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미국 우리 시장이 그래도 반응이 그냥 뭐 미국 시장보다는 영 이상하지 않은 거는 공포 지수가 그렇게 세게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 원래 저 정도 빠지면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길래 오늘 미국장은 또 원래 미국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또 들어주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결코 그렇지는 않은데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밤에 보면 또 미국이 얄밉게 살짝 플러스 내주면서 오늘 금요일 날 왜 우리는 혼자 막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만나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허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사실 전조 현상이 좀 있긴 했었잖아요. 이 시간에서 로봇주들 일부가 어제 이미 좀 신호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세게 또 왔었고 양자주들이 다 빠진 것 같아도 또 일부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서도 약간 플러스가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는 별로 뭐 그런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일부 종목들은 또 그럭저럭 뭐 버티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났던 쪽은 유리기판 쪽가 신규였는데 어제 이제 세게 올라갔던 섹터들이죠. 신규랑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에서도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앞서서 1시간 정도는 좀 부진했다가 또 다시 양봉 나고 플러스로 돌고 이런 애들도 꽤 있어요. 다 후진 거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전략 과정은 이렇게 뭐 어떤 분도 제가 충분히 동감할 만큼의 얘기들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를 만들어서 시장 불안시키고 주식과 코인 급락시켜서 경제 둔화 신호 발생시켜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딱 제 말이라고 여기 써놓은 게 제가 이거 그저껜가 뭐 시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해석으로 진짜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일부러 시장 망치고 있어 이렇게. 어차피 힘 있을 때 내가 언급한 대로 간다라고 보면 잠깐 눌러주는 것도 내 말로 눌러줄 수 있고 내가 또 충분히 긍정적으로 사인을 내면 시장이 다시 올라온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일일천하였지만 트럼프가 머스크 찾아가서
예, 테슬라 차를 한 대 사고 나서 그날 어쨌든 테슬라가 7% 올랐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트럼프의 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예, 테슬라 건들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 예.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제 코스의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2년 후요? 뭐 임기가 이제 2달인가밖에 안 했는데 왜 2년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예. 이제 한 2달밖에 안 했잖아요. 예. 2달 했나? 석 달 했나? 예. 자, 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오늘 키워드는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얘기한 그대로. 너는 50%를 때린다고 나는 200%를 때릴게. 이게 유연성이죠. 예. 네가 20% 때리니까 나도 20% 때린 건 유연하지 않은 거고, 네가 하는 거에다가 내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더 세게 나간다. 예, 이게 유연성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예. 3월 말까지는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게 시장에는 유연성 이퀄 뭡니까? 불안감이죠. 불확실성. 어. 상호관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만큼만 때린다가 상호관세의 의미잖아요. 근데 더 때리는 건 스스로 부정하는 건,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에는 뭐 스스로가 또 자기 말을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뭐 스스로가 엊그저께 얘기한 버전대로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나는 타협의 여지가 4월 2일 이후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니네가 때리는 대로 상응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상호관세인데 뭐 그거 이제 셈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다 미국 뭐 제품에 대해서 무관세인데 어떻게 발표할 때 보니까 뭐 한국 관세가 4배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는 뭐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뭐 원래 그냥 이론적인 걸 들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인식을 변화시킬 만큼 옆에서 뭐 다시 정정을 해주던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그냥 우격다짐으로 미국 대비해서 한국이 FTA고 뭐고 다 뭐 파기하고 생각해 보면 4배나 관세를 많이 때리는 나라 이렇게밖에 좀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진짜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인데 예. 우리가 옆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전혀 개의치가 않는 사람의 뭐 행보니까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7,000원대까지 예, 올라오면서 조금 회복이 됐고요. 예. 글쎄요, 예, 술 200%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가요. 그게 되게 많은 비율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물론 뭐 전 와인이고 뭐고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지만 와인 가격 무지 싸던데 그냥 뭐 몇천 원짜리도 많고 예. 물론 뭐 200% 돼서 막 두세 배 이렇게 비싸지면 그만큼 안 드시긴 하겠지만 예. 와인이 그렇게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는 되게 비싼 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매겨서 얘기를 하면 뭐 유럽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사실 와인도 잘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 와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칠레 와인도 있고 뭐 남미도 있고 뭐 미국 자체 와인도 있을 거고 호주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와인은 있는데 저쪽 영동이라든가 이런데 뭐 그 와인 굳이 찾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다른 뭐 대체되는 쪽의 시장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4월 달 돼서 보편적인 상호관세를 다 맞게 되면
뭐 여기저기 어떤 구분은 없게 되겠죠. 예. 자, 하여튼 지금 뭐 캐나다와의 또 감정 싸움, 또 유럽과의 어떤 지금 해묵은 이런 뭐 방위비 관련해서도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욱해가지고 또 얘기 나오고 하여튼 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글로벌 정세로만 보면 상당히 이제 뭐 과도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트럼프의 이런 2.0 시대가 결코 뭐 순탄치 않을 거란 얘기들이 많죠. 그렇게 보면 뭐 올라가는 거 되게 없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뭐 시장은 또 나름대로 예, 오늘조차도 어쨌든 반 이상은 올라가고 비율로 보니까 지금 뭐 코스닥은 1000개가 오르고 500개가 내리는데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기업들의 주가라는 게 뭐 트럼프의 언사만 본다라고 하면 굳이 오늘 올라갈 만한 일들이 뭐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입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한 움직임을 가지는 게 사실은 훨씬 많아요. 예. 그냥 저도 사실 생각보다 뭐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정확히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서 뭐 트럼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이런 종목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도매금으로 묻혀가는 것 뿐이지. 자, 네, 유연성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진으로는 푸틴 할아버지 사진인데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군복을 입고 등장해가지고 휴전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휴전은 좋긴 한데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사실 뭐 다시 재개됐다고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예전만 못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 때 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약간 뺏은 그쪽을 막 집중 공격해가지고 거의 다 뭐 다시 또 찾았다 이럽니다. 그럼 러시아한테는 이 휴전이라는 게 지금 딱 그 상황에서 보면은 뭐 엄청 필요하진 않은 거죠. 예. 근데 미국과의 관계를 뭐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럴 텐데 이게 오늘 내일 결정해 주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으로 뺏었다는 그 러시아 영토 쪽에 해당되는 뭐 그 쿠모라고 있잖아요. 예. 그 지역을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나서 내가 우크라이나 쪽 먹은 거는 그냥 현 상태에서 동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은 군복을 입고 나왔다라는 게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나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표현의 하나일 수도 있다. 양복 잘 입다가 왜 군복 입고 나왔냐 이거죠. 자, 오늘 관세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주셨었는데 미국 위스키에서 관세 때리면 이제 유럽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 매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이제 굽히지 않을 거다 이번 얘기. 근데 이건 이제 4월 2일 이후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아직 한 반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시기 전까지는 유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멕시코랑은 얘기 잘 되고 있고 이탈리아 총리랑은 또 잘 지내고 있고 영국 총리랑도 말이 통해요. 이렇게 말이 통하는 데는 뭔가 좀 유예해주고 뭐 유연성을 좋은 쪽으로 발휘해주는 거고 말이 안 통하는 데는 뭐 똑같이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뿜어주겠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 오늘 강관주, 철관주 아침부터 막 불을 뿜는 건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고 해서 LNG 산업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주지사는 지금 뭐 트럼프의 대리인 아니겠어요? 트럼프가 며칠 전 국정연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알래스카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저렇게 아직 준비된 건 없는데라고 하지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게 사실인 것처럼 어쨌든 저런 식으로 닭다라로 또 오기까지 한다니 예, 관련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철강주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 기사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의 문제겠죠. 저게 20%급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요? 방송을? 아니에요. 제가 하던 시간대가 좀 아니라서 조금 그거 1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1시간 반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무섭다는 게요. 어제 물론 저는 뭐 7시간 내내 또 떠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1시간에 익숙해 있다가 1시간 반 이렇게 해라 이러면 사람 이거 금방 적응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구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1시간이면 막 소리 지르다 끝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40분 더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좀 가봅시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요거는 뭐 결국은 좋다 말았는데 뭐 전고체한테는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사인을 준 거 맞죠? 이걸 해가지고 뭐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전고체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전고체는 좋아요. 근데 나머지 그 딸려 있거나 아니면 유관 관계가 있는 이런 관련주들한테는 뭔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오후 되면 조금 뭐 이 본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이게 뭐 다 전염이 돼가지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뭐 증자하는 게 도미노처럼 일어날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딴 애들도 다 입장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딴 데도 아니고 삼성이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오늘 원래 3월 말까지 매각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퓨리오사. 요거 오늘 아침 한 8시 한 50 몇 분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메타가 파이널 오퍼 단계까지 왔는데 이 대표랑 또 정부에서 글쎄 이게 뭐 메타에 만약 매각이 된다라는 게 정부에서 뭐 반대하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해라 마라 뭐 얘기를 좀 조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런 게 만약 메타 같은 데서 메타 요새 잘 나가잖아요. 솔직히 잘 나가고 요새 머스크 이상으로 사실 트럼프 쪽에 공을 엄청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퓨리오사 인수되는 걸 메타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막았다고 하면 이게 또 하나 또 사실은 통상 분쟁의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퓨리오사가 무진장 좋은데 엄청나게 싸게 사간다 이래가지고서 그런다 그러면 뭐 약간의 여지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보단 강하게 반대를 못할 것 같아요. 뭐지? 잠시만요. 이거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화를 제가 받을 수는 없죠. 상법 개정은 뭐 글쎄요.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그 개정안이 어저께 통과는 됐는데 그게 거부권이 발의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물론 주주들의 입장으로만 보면 그 주주라는 말 자체가 하나 더 들어간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어저께 그 통과 소식 이후에 사실 장이 뭐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법안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사실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이게 뭐 법이나 규제나 규정이 미비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안 되고 있는 거냐? 그냥 뿌리 박힌 진짜 그냥 의지의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사실 많이 하거든요.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이번에 저는 그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게 걔네들이
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하니까 저렇게 보여줬다? 제 생각은 의지 문제거든요. 예. 지금 법이 없어서 메리츠금융주가 저런 밸류업을 해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긍정적으로 올랐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인데 그걸 글쎄 뭐 법으로 하게 되면 저 주주자 하나 넣었으니까 주주들한테 충실해라 이렇게 대본을 바뀌게 되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뭐 주주들한테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기존 뭐 CEO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러겠죠. 안 들어오게끔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논리겠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은 법 없이도 잘한다. 나머지들이 의지를 안 갖고 있었던 것뿐이다. 어쨌든 의지를 법으로 강제한다라는 건데요. 법이 있어도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또 어떤 방어 수단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봤자 의미가 없게 만든다고 하면 법이 만들어줘도 사실은 그거는 실행의 의지 문제지 법으로 강제화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이 니네 번 거에 몇십 프로 이상은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되고 소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그냥 싱가포르 무슨 법처럼 강제화된 무언가가 세세하게 있다고 하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뭔가 억지로라도 좋아지겠다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저 그냥 문구 하나 넣었다라는 게 그동안 좀 달라질 건 사실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근데 뭐 LS 모 회장님 엊그저께 얘기해서 부러졌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 근데 LS 그룹 오늘 왜 올라가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해가지고 밉보여가지고 도대체 저것들은 상종을 못할 애들인 것 같은데 LS 왜 올라가냔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으면서도 LS 그룹 같은 거 지금 오늘 세게 아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유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 거야? 저런 거 그냥 들여 밟아가지고서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자,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주도했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휴전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주 빨리 결정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물론 뭐 아까 충격적으로 코스피는 좀 내려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25년도 돌아와 갖고서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미국하고 일본은 어쨌든 연초 이후에 지수가 빠진 흐름이고 우리나라, 유럽, 중국 뭐 이런 데는 어쨌든 주가 등락률이 플러스로 나오는 건 결국은 돈이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로 나갔던 돈들도 꽤 유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보면은 어찌 됐든 지금 시장은 나름대로 아까 미국과 뭐 미국 증시와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뭐 버텨서 미국 시장이 결국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맹신하면서 뭐 그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는 서학개미들이 여전하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만약 뭐 꽤 이제 우리 그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뭐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에 꽤 전략적으로 투자가 많이 잘 들어가셔서 꽤 수익도 많이 올리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빨리 먹고 빨리 나오신 분은 해피하겠죠. 근데
결국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들어가신 분은 이게 답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계속 갔다가 받친다고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뭐 워렌 버핏식으로 10년 기다려 이렇게 하면 그 사이클은 뭐 이번에 고공권에서 많이 약세를 보이다가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계속 올랐잖아요. 내려가는 흐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건데 미국 증시가 뭐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여기쯤 바닥일지 아니면 여기쯤 바닥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느 바닥이든 치고 나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어느 국면에서까지의 이거를 다 내가 그냥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러다 다시 전고점을 뛰어넘는 어느 미상의 시점까지 갖고 있겠다고 하면 뭐 언젠가 뛰어넘겠죠. 근데 항상 이게 또 꽤 내려가면 조바심이 생기고 또 여기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까지 그냥 견딜 수만 있는 거예요. 뭐그 묻어난 인내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이제 정말 늦바람 드셔가지고 뭐 한때는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 떠나는 게 지능순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국장 돌아오는 게 지능순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크로스가 된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근데 아직까지 미국장에서 버티고 있는 게 물론 뭐 미국에서도 쭉 올라가고 한계 없이 하루에도 200% 300% 올라가는 정도도 생기겠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 최근에 한두 달 정도 흐름만 보면 트럼프 이후에 뭐 잠깐 반짝했지만 결국은 트럼프 이전 등급으로 다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테슬라 빠지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은 어쨌든 석양을 보고 있는 해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고 우리는 아직 여명이다. 해가 잘 안 떴다. 아직 컴컴하긴 하고 불편하고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이러지만 누군가는 해가 곧 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깊은 밤은 지난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지워져. 아니. 오늘 뭐 오픈 AI가요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억 명이 됐다 이렇게 뭐 또 긍정적인 사인을 발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가 곧 행정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좀 또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고요. 하나오션이 MRO 시장 쪽에서 되게 돋보이는 행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릴 만한 그 수리와 관련된 일정을 6개월 만에 끝내고서 출항시켰다 이런 기사가 그저께 나왔는데 최근에 뭐 미국 쪽으로부터 한 5척 6척 얘기 나온 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파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꽤 맡기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일반 관세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잘 이용을 해야죠. 그냥 덥석 그냥 맡겨만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단 정말 꽤 유능한 통상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우리가 취할 건 취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어제 있었고요. 지금 뭐 대기업 집단이나 이런 데서는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또 주말 사이 좀 고심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게 감독원장이 웬일로 거부권 자체를 반대한다 이렇게 또 어제 선언을 해가지고 여당 쪽에서 여당 대표가 뭐 혼내던데 웬일인가 싶어요. 근데 뭐 사실 법을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반강제로라도 좀 진짜 밸류업이라는 거에 좀 실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고 하면 뭐 미국이 사실 올라가는 거에 한 60~70%는 그런 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된 거잖아요. 자사주 많이 사고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 밥 먹듯이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미국 쪽에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글쎄요, 어차피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정책적인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면 결국 거기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결국 녹여서 20, 30년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배워하고선 말단이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제 웬만큼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예전에 배운 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그런 것도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진행을 해서 온 것들이 결국은 20, 3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시도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네. 뭐 상법 개정안에 글쎄 쪼개기 상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도 만들고 선량한 사람들의 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주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시장이나 여러분들 자체도 좀 인정을 해주고 뭐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큰 틀에서 보면은 진짜 대승적인 결단을 하니까 글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장 뭐 보람은 주가가 어쨌든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상속이니 증여니 뭐 이런 것들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그런지 주가 뭐 그렇게 비쌀 필요 없다라고 맨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과도기에 넘어가는 그룹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 뭐 비싼 게 그렇게 좋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조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난 궤적을 보면은 뭐 최근 한 3년 동안 정말 어마무시한 주주 그 환원 정책을 계속 펼친 결과가 그 우리 팬데믹 초기에 5천 원 하던 주가가 12만 원. 네. 몇 배죠? 24배? 예.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대로 한번 모범대로 좀 해보자라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 강제 조항을 좀 넣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 가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지수 5천 가는 거 어렵지 않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괴로우실 수도 있고 계좌가 좀 생각보다 안 움직여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장기로 내가 이 온갖 뭐 트럼프의 그저 행동을 보면서도 쯧쯧하면서도 안 팔고 버티고 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은 이렇게 모범 사례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라는 막연한 그래도 뜬금없지만 막연하면서도 꼭 가야 되는 아니면 가고 말 것이라고 믿는 그런 그림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제 샀는데 오늘 3% 올랐으니까 잽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거 아니죠? 뭐 그런 비중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 유튜브에 그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해 갖고 하는데 뭐 개인 의견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어차피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몇 사람의 어떤 뭐 뾰족한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게 이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잘 실제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고요. 자, 야 폭삭 소가수다 가지고 엄청 올라가네요. 펜엔터. 폭삭 소가수다가 그렇게 재밌나? 예, 재밌나 봐요. 오늘 그 추가로 개봉, 그 뭐야 공개가 된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야 이거 맞춰가지고 20%짜리가 나오네. 음,
자, 예, 뭐 세금은 이번에 뭐 없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뭐 돈을 벌어서라도 세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어, 뭐 그런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면 네, 세금 관련해서 또 뭐 유예다 아니면 뭔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 납세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뭐 최근에 상속인가 뭐 관련해서 배우자 상속이 관련해서 뭐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을 만큼 뭐 그 기준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든지 뭐 이러는 것 같던데 하여튼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대선의 계절이 곧 닥친다고 보면 뭐 세제 관련해서도 뭔가 또 납세에 대해서 조금은 뭐 물러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음.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랜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 두어 달 사이에 보면은 고정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른다 이래가지고 관련해서 드디어 반도체 봄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기사들이 요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가 너무 좀 의심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여러분도 이제 의심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나올 때 진짜로. 예. 돈을 못 벌면 네 양도세 내게 돼도 아마 안 내지 않나요? 예. 돈을 못 벌면 뭐 달라고까지 하면 억지겠지만 못 벌면 아마 안 낼걸요? 예. 음. 그 지금 디램 가격 뭐 가격 상승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뭐 12월 달 그 트럼프 취임 전에 뭐 밀어내기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어, 그 이번에 사실 트럼프 말고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바이든 때 부통령했던 해리스가 됐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싶은데요. 뭐 그 공약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 미실현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었거든. 그 사람 공약 중에. 그러니까 주식을 사갖고 팔지도 않았는데 해마다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평가액이 늘어나면 세금 내. 이런 공약도 있었답니다. 예. 그래갖고 워렌 버핏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는 썰도 있었죠. 세금 내려고. 근데 세금을 낼 일이 없어진 거지만 뭐 세금은 진짜 갖다 붙이면 뭐 어떤 거라도 많이 와 지금 이제 페넌트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M83 같이 그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아까보단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M83이 자, 어쨌든 저는 요거는 구조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지금 잠깐 반짝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더 크냐 아니면 그 이면에 중국에서 물론 뭐 미국에서 그 레거시 디램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제한한다고 하고 관세도 매긴다고 하지만 그 진짜 그냥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만 유독 관세를 크게 낸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지금 뭐 보조금도 안 준다 그러지 또 상호관세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는 정말 그냥 무관세로 여전히 그냥 미국한테 아무 꺼리낌 없이 마구마구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건지 뭐 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죠. 우리가 뭐 어떻게 상상을 하든 나만의 결론은 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제로 진짜 한 4월 2, 3일 정도 돼봐야 예, 여타 품목에 대한 또 보편적인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파트너가 미국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나라별로 한 180개 나라에 1대1 협상을 해가지고 4월 2일까지는 상호관세 다 구분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겠다라는 원칙인 것 같은데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뭘 하겠죠. 예. 음. 예. 수술 로봇 쪽에서 지금 고영이 또 새롭게 조금 반응이 나오네요. 보니까 알테오젠 아까부터 한 5, 6% 계속 올라가 있고 예. 예. 지수는 또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아까 두 자릿수 넘게 좀 빠지다가 흐름들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렸고요. 오늘 뭐 트럼프 그 머스크 차 한 대 사주면서 기분 좋게 목요일 날 7% 올려버렸는데 뭐 간밤에 뭐 테슬라가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JP 모건이 이렇게 120달러 정도로 반값으로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찐 우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 브로맨스가 대단한데 트럼프가 저 차 한 대 사준 거 가지고 얼마나 방어가 될지 실질적으로 뭐 지금 각 나라별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란 말이죠. 뭐 정말 엄청나게 끝장내는 그런 뭐 차들이 나온다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의 어떤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중국 차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중국차 많이 보급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이제 MS가 줄어드는 거죠. 뭐 그건 사실 테슬라가 거의 100% 차지하고 있던 미국 시장과 여타 시장에서 중국이 특히 뭐 자동차를 해외로 팔기 시작하면서 되게 빨리 그런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고 있는 건 또 맞고요. 뭐 또 우리 또 현대기아차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어서 뭐 해가 갈수록 테슬라 비중은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차가 이제 전반적으로 팔리는데 절대 대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 실적 나올 때 보면 차 많이 팔아서 수익 나는 건 크진 않거든요. 뭐 전기 많이 팔고 탄소 배출권 많이 팔아서 대부분 수익을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만 보면 저 차량이 많이 인도 안 된다는 것 같고 부러지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형 동생이 약간 입지가 다른데요. 동생 쪽에서 더 힘을 내주면 형이 못 이기는 척하고 돌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뭐 미국 시장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안 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정도 안 빠진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장이 오를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빠질 일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변수가 뭐 오늘 밤중에 뭐가 나와주면 뭐 제 예상이 틀릴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미국도 지금 보면 결국은 1박 2일 계속 로테이션이에요. 오르고 내리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침에 올랐던 뭐 퓨리오사 관련주, 또 뭐 로봇 관련주, 또 폭삭 소가수다 관련주, 또 전고체는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또 뭐 유리기판 쪽도 약간 또 반등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림이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2시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오늘 원래는 장이 좀 저는 꿀렁할 것 같아갖고 약간 경기 방어주 입장에서 K뷰티랑 K푸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얘네들 오늘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지금 뷰티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쪽에 지금 상호펀드가 계속 입지를 하고
M&A권이 많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 대비해서 세계적인 침투율 자체가 아직 낮다라는 거. 특히 피부 미용기계 관련해서 그런 침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많은 사모펀드들이 관련되는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쪽에 관련된 그 욕심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오늘 그 푸드 쪽도 사실 뭐 기술주 개념들이 막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장이 원래 꿀렁할 때 보면 이런 필수 소비재 쪽이 방어하는 의미죠. 얘네들이 막 뭐 15% 20%씩 올라가는 건 분기 실적 나왔을 때 한두 번이고 그 중간에는 그냥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장이 약할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라는 인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주식은 갖고 싶은데 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할 때 변동성이 그래도 크지 않은 섹터를 고른다고 하면 그런 때 있잖아요. 나는 주식을 뭐 습성상 안 가지고 있긴 싫어. 근데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난 또 갖고 있는데 깨지긴 싫어. 근데 물론 오늘 올라가는 것들만 잘 잡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잘 올라가는 건 또 막 요새 급등도 많이 했고 프로테이지도 진행이 많이 된 것들이 꽤 있다 보니까 저거 내가 사면 또 막차 아닐까 그런 생각 들면서 또 못하게 되고 그럼 이럴 때 대안이 되는 건 뭐냐? 예. 제 생각 뭐 실적 받쳐주고 방금 뷰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흐름이 오늘 뭐 공이 갑자기 깨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전략주로 말씀드린 예, 종목도 있지만요. 네. APR이 오늘은 지금 0.9% 정도 내려가는데 최근 흐름만 보면은 와 그냥 거의 한 35도 각도로 해서 한 달 반째 지금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고 중간중간에 음봉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그냥 또 조금 지나면 또 신고가 이런 식으로 뭐 대표적으로 얘도 그렇고 파마 리서치도 오늘 또 신고가인데 지금 3% 올라서 파마 리서치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2월 말자 기준으로 파마 리서치를 3월달 유망주로 넣기까지 했어요. 그때 보면 와 저렇게 오른 걸 또 넣냐? 근데 여기서도 그 얼마라도 또 올랐단 말이죠. 파마 리서치 흐름이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메리츠 금융지주 저리 갈라 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숫자 나오고 올라간 진출한 지역들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방금 좋은 예 드셨는데 사실 엄청나게 욕바지 나올 때 사가지고 확률상으로 보면 가장 좋을 때 아니겠어요? 뭐 최근에 케미칼주도 그랬고 포스코주도 그랬고 하다못해 뭐 네이버 카카오는 안 그랬습니까? 정말 욕이 나온다에 뭐 정점에서 산 분들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뭐 30% 50% 먹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원래 높게 사신 분들은 이제 아직 구조대가 오기에는 좀 가격이 안 되니까 여전히 뭐 올라봤자 이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자, 로봇 쪽은 지금 아까 고영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수술 로봇은 큐렉소가 빨라요. 그리고 또 역시 메타랑 이제 손잡았다고 하는 원희홀딩스. 어떻게 보면 지금 로봇이 아침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더 많은 종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은 오늘 얼마 전에 그 보험주가 한번 참 안 가다가 한번 오르긴 했는데 와 이게 보증보험이 지금 2조짜리가 물론 뭐 실적 대비해 보면 싸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 이거 오늘 뭐 이론적으로는 10만 원도 가능한 건데 뭐 최근에 다른 그 짜잘한 종목이 한두 번쯤 보여줬던 그런 강한 것들을 보여주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뭐 한 15에서 20% 올라가 정도 있는 정도 거기에서 큰 흐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어차피 이 안의 흐름이거든요. 이 안에서 결국은 어딜 탈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뭐 이 안의 흐름에서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늘 봐도 뭐 여기에요. 근데 여기 제가 게임 체인저 부분을 되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을 확 바꾸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크단 말이에요. 전기차도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파장이 컸던 거잖아요. 뭐 좋든 싫든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배터리로 가는 차다, 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래서 큰 레볼루션이라 그래서 이제 대변역이 나왔던 것처럼 이게 기사에서 뭐 기자가 이제 마음대로 붙이는 거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세상 예전과는 다르다. 유리기판은 사실 뭐 미래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플라스틱 기판이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라는 거고 전고체, 음극재가 고체로 바뀌면은 화재도 덜 나고 주행거리도 늘어난다라는 그 배터리 안에서의 또 작은 혁명이죠. 뭐 크죠. 큰 혁명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전고체 어차피 비싸고 이러니까 전기차에도 극소수밖에 못 단다. 뭐 하이레벨, 하이엔드급 차 말고는 저 못 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이해하고 그렇지. 전고체 시장은 크게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그럼 관련되는 종목을 그냥 빠그라뜨리고 전고체는 어차피 커봐야 뭐 미래 몇 년 지나봤자 겨우 뭐 1조 시장밖에 안 된다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말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거죠. 어차피 개발이 되고 여러 회사들 우리나라도 뭐 몇 개 회사가 지금 전고체를 계속 개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가격은 또 다운되는 거고 그렇게 못 달 만큼 비싼 전고체가 계속 유지되진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양자검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막 예산 확보해가지고 막 투자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양자컴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간극이 크다고 보는 건데 다 같이 보면 결국은 전고체나 유리기판이 훨씬 우리 업체들이 앞장설 수 있는 기대감이 큰 거죠. 이 시장이 상용화 어차피 다 안 된 건데 양자컴도 일부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 엊그저께 미국의 어느 기업이 뭐 슈퍼컴보다 성능이 좋은 양자컴을 보유하게 됐다 그래서 그 회사가 한 20몇 프로인가 몇십 프로인가 올라가지고 양자컴 이슈가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성능의 양자컴을 우리가 보유하게 될 날이 있을 거냐 우리 자체 기술로 지금 송도의 그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IBM 양자컴 5호기가 들어왔거든요. 작년 11월에 성능이 꽤 좋겠죠. 근데 그게 들어와서 그냥 전기 엄청 쓰면서 뭐 의료 AI 쪽에 뭔가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뭐 우리나라 양자컴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뭐 무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한 10여 개쯤 등장을 해서 갖고 막 우후죽순 움직이는데 뭐 기대값이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기판이나 전고체 대비해서는 상용화된 이후에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솔직히 생각보다는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양자컴이 지난번에 잘 나가다가 작년 말까지 CES 때 이제 젠슨왕이 한마디 하면서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는데 그러다가 요새 이제 MS나 구글 같은 데가 양자 칩을 만드니까 이제 다시 이게 막 샹들리에 큰 거 같은 양자컴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자생력으로 봐선 양자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먼 미래인데 시세라는 건 또 뭡니까? 먼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목소리 큰 사람들의 주장이 먹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련되는 업계나 또 특별한 그 전문가들, 빅테크 CEO들이나 뭐 이런 정책적인 입안자들이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 언급해 주느냐가 결국은 세기를 지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양자 난리 났잖아요. 전략위원회도 엊그저께 구성도 됐지. 뭐 양자컴 1000큐비트짜리 만든다고 의욕적으로 발표도 했지. 당분간은 양자컴이
여러분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양자 시대가 언제 올 건데 우리나라 양자 기업들 그 재무제표 보기나 했냐 이런 말씀 주시겠지만 어쨌든 양자컴의 시대가 다시 도래가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양자컴 관련해서 특히나 그 보수적으로 봤던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20날 양자의 날로 서밋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양자컴은 다음 주 초반에도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오바돼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도 공방 시간에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3월달 유망주 이래가지고 20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한 5개는 마이너스인데 그마저 오늘 이수 스페셜티랑 레이크 손에 마이너스 난 거에 오늘 반쯤 줄었죠. 한 10%씩 올랐으니까. 그거 말고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포함해서 여기 이게 종목을 제가 수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던 3월 달 유망주였는데 면면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여기 쌈지엔터도 최근에 잘 갔죠. 5% 날라갔죠. 파마리서치 맨날 신고가죠. 현대로템 요새 신고가 났죠. 휴스틸 좋고 MOT 오늘 이거 MOT야말로 이 7% 마이너스는 오늘 아까 보니까 10% 올라가더만요. 얘도 올라가고 이수 스페셜티 오늘 두 자릿수 아까 장중에 나왔고 동성화인텍도 조금 올라가면 맨날 신고가고 APR도 맨날 신고가 흐름 날려고 하고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앞으로도 자주 제가 7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요새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무슨 장이다? 그동안 신뢰감이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 거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방송에 나와갖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종목이 잘 가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다 날아가게 생긴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거 이미 많이 갔어 이러면서 겁을 하시거나 이제 아유 저것들 또 저런다 이러시는데 며칠 있다 보면 또 날아가 있는 건 그것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2월 말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도 2월 말까지 꽤 괜찮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3월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지났는데도 또 신고가가 나거나 꽤 올랐다는 얘기는 2월 말 기준으로 저 얘기를 들으면 아유 저거 다 오른 거 얘기한다. 요새 잘 나가는 거 얘기한다. 이러셨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한 열흘 지나서 보니까 또 올랐네. 두 자릿수 오른 게 한 10여 개 이상 돼요. 지금 앞으로의 미래의 흐름도 당분간은 그럴 거란 얘기죠. 양자도 많이 잡아먹죠. 이번에 송도에 그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3만 가구 전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던데 그 하나 그 양자컴은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30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230도 마이너스가 생각이나 되실까마는 어쨌든 그렇게 낮추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사실 발열을 잡는다고 냉각을 얘기하지만 양자컴은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라든가 초전도가 사실은 지금 상온이라는 것도 사실 극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들겠냐. 그래도 의미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컴에 1000조 배 빠르니까 양자컴이 있을 때 AI나 또 우주라든가 금융상품 만들다든가 이런 다양한 거에 또 의미 있는 어떤 진전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기를 잡아먹더라도 개발을 해서 웬만큼 의미 있는 성능의 양자컴을 가지려고 어느 나라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자, 요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자, 7부 약간 침범해서까지 말씀드렸고 7부는 어차피 오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6부 순서 좀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해가지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저는 7부 순서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회 되시면은 5, 6부 이후에 7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그래도 예, 잘 버티고 있는 시장처럼 보이니까요. 오늘 밤에 만약 미국이 올라간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제는 팔기 좋은 날이라 그랬고 오늘은 사기 좋은 날 그랬는데 그거 하루씩 건너뛰면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은 뭐겠어요? 예. 월요일은 제 생각엔 또 미국 장이 올랐어 이러고서 초반에 오르거든 팔기 좋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뭐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제가 구몬이 작전 4부 순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